총리실 알림톡입니다. 월요일이면 이분의 이런 구수한 또 정말 이 친절한 해설을 왜 이렇게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신지요. 국무총리 비서실 김덕수 정무기획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 비서관님,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위중증 환자 늘어나고 있어서 국무총리실 내부적으로도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온 국민이 걱정하시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정부로서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요 국정의 가장 우선순위에 방역을 좀 두라라는 입장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라서 더더군다나 김부겸 국무총리의 어깨에 또 방역이 놓여 있는데 인천을 가셨어요. 인천 왜 가신 겁니까? 지난주에 총리께서 인천만 가신 게 아닙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중대본을 주재하고 인천공항 검역소를 당시에 월요일 날 가셨고 네. 화요일에는 질병관리청 오송에 질병관리청을 방문해서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간담회를 하셨고 수요일은 경기도청에서 중대본을 주재하시고 목요일은 마포보건소를 가고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인천을 가셨습니다. 인천에서 중대본을 주재하고 미추홀 구청 등 현장을 방문해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던 그렇습니다. 지역이네요. 지난주에. 예.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방역이 총리님 일정의 중심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병상 상황 점검 일선 병원 가시고 또 학교 방문 접종 현장 또 다중이용 시설 방문 등 이번 주도 역시 방역에 코로나19 방역에 일정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국무총리의 가장 큰 행보가 코로나 행보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만큼 코로나가 위급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대본을 나온 핵심 대책 중에 하나가 백신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하겠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해서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 선전역을. 그 전에 이제 고위험군은 4개월, 18세, 59세는 5개월 그랬는데요. 이걸 3개월로 단축하는 거고요. 현재 위험도 평가를 우리 방역 당국에서 하는데 지난주는 그 전까지는 전국 평균 매우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 이 정도 평가했는데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매우 위험하다, 매우 높다 위험도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접종, 추가 접종, 3차 접종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독감 접종처럼 정기 접종이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비서관님 말씀은 3차가 끝이 아니라 4차, 5차, 6차 쭉 차수가 의미가 없이 3개월 간격으로 계속 맞아야 된다. 당분간. 3개월, 4개월 이게 과학적 근거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과학 당국이 이 방역 당국이 판단할 때 3개월,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더라도 단축해야만이 이 효과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백신 공급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부족함은 없는 겁니까? 계속 좀 충분하게 공급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1억 8천만 회분 우리 공급에서 좀 과하지 않았냐라는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충분히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국내 생산분 그리고 치료제 개발 이게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공급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치료제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좀 접종하고 만약에 확진이 되면 치료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 비서관님 그 백신은 앞으로도 계속 몇 차례가 되든지 다 공짜인 거죠? 지금 단정할 수 없는데요.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는 예산으로 구매를 했고, 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액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궁금한데 치료제 이게 먹는 알약, 미국의 머크 그리고 화이자 이건 언제쯤 들어옵니까? 그건 좀 정확한 상황은 일정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는 제약회사들과 조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아마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들어오긴 들어온다. 자,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게 병상인데 병상 부분 이게 지금 상태로 괜찮겠느냐 전문가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은 병상 상태는 지금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좀 이게 국민들 비난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공개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상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실제로 병상이 준비되는 건 좀 다릅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계속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에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병상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10,000명, 확진자 10,000명, 위중증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 뭐 이렇게 전망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예비해서 최악의 상황을 예비해서 확보해 둘 수는 없는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대비하는 건데 현재는 추가적으로 민간 병원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이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최악의 상황, 극한의 상황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일부 전문가가 아까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학 교수께도 여쭤봤는데 뭐 이 실내체육관, 대형 실내체육관 등의 병상 마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밝히기는 병상 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군병원이나 경찰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뭐 소위 징발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군병원이나 경찰병원을 사용하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더 위중해질 경우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과 함께 또 이제 코로나 특별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이건 좀 구체적으로 좀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또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거든요. 먼저 김 비서관님. 방역 패스 적용하는 가장 큰 취지는 또 목표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국민의 건강을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방역 패스를 하는 거고 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지난 3일에 중대본 회의를 해서 12월 한 달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부처 장관 29개인데요. 장관급까지 해서 각 부처 장관을 방역 책임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예를 들어서 교육부는 교육시설, 뭐 문화체육부는 체육문화시설, 뭐 등등등 해서 각 부처에서 책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지난 9일까지 해서 한 열흘 동안 그 정부가 합동 특별 점검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뭐 체육시설 등등의 한 4,689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몰래 운영을 하는 것도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660건의 위반을 적발을 했는데요. 그 중에 보면 뭐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위반 이렇게 해서 이게 94건이 고발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뭐 노래 연습장의 출입명부 미사용 여기는 영업 정지를 했고요. 또 지금 노래 연습장 같은 데서 음주 취식하는 행위가 26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 마스크 안내하지 않는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지 않는 상황도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래 연습장은 주류를 또 다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음주나 취식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위반해서 영업 정지나 그 과태료부가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업 정지 또는 불법 운영하는 곳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졌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데 영업시간 또 모임 인원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코로나19를 방역하는 것도 그래서 국민을 지키는 것도 큰 과제이지만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하는 분들 경제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또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완전히 뭐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문을 닫자, 뭐 봉쇄하자, 셧다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잡힌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걸 또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현실이. 그래서 지금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방역은 방역대로 하고 또 일상은 일상대로 최소한의 일상은 유지하고 하는 이 양쪽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김덕수 비서관 참 구수한 목소리로 어려운 질문인데도 적극적으로 또 답을 주고 계십니다. 8663님,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우리 모두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 시점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을 테고요. 8730님,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3차 추가 접종을 맞았는데요. 온 국민이 추가 접종에 동참해서 코로나 종식에 힘을 냅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비서관님, 특단의 조치가 그래도 나올 수도 있다,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단의 조치라면 어떤 조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하. 정해진 건 없고요. 아까 좀 전에 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번 주 상황을 좀 면밀히 봐야 됩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되는지, 네. 아니면 그걸 벗어나는지, 네. 지금 지난주 연이어 대책을 발표하고, 뭐 총리나 대통령께서도 계속 현장을 방문하시고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어서 그나마 오늘 또 사실은 뭐 5천 명대 이렇게 돼서 뭐 이걸 뭐 숫자 가지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뭐 표현이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유지된다고 하면 좀 더 지켜보면서 방역을 네, 강화할 네. 필요가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 정말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신중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여차하면은 특단의 대책,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준비는 늘 되어 있다는 것.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까지도 감안해야 되고 학생들의 또 수업권도 또 고려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또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운 질문이지만 시원한 답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의 김덕수 정무기획 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